제 이름은 장태훈입니다. 올해 62. 아니, 이제 나이를 말하는 것조차 무의미해졌네요. 지금 저는 서울구치소 독방에 앉아 이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35년을 숨기고 살았던 제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린 그 비밀을요. 1988년, 그때 저는 27이었습니다. 태훈아, 싱가포르 출장 잘 다녀와. 우리 아기 아빠 파이팅. 아내 명숙이가 배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처자일을 임신한 지 5개월째였죠. 저는 그때 한중견 무역회사의 영업대리였고 처음으로 해외 출장 기회를 잡았습니다. 걱정 마. 일주일이면 돌아올 거야. 저는 아내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김포공항을 나섰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싱가포르 창의공항에 도착한 건 무더운 오후였습니다. 미스터 쟁, 웰컴 투 싱어포. 그녀가 처음 제 앞에 나타났을 때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리나, 우리 회사 싱가포르 지사의 통역사였던 그녀는 24세 화교 여성이었습니다. 검은 머리를 한쪽으로 넘긴 모습, 유창한 한국어, 그리고 제 눈을 바라볼 때마다 미소 짓던 그 표정. 잘 부탁드립니다, 리나 씨. 저야말로요, 장 대리님. 일주일간의 출장. 매일 아침 호텔 로비에서 그녀를 만났고 저녁엔 거래처 접대 자리에서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5째 날 밤이었습니다. 장 대리님, 한국에 부인이 계시죠? 리나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우리는 마리나베이의 야경을 바라보며 맥주를 마시고 있었죠. 네, 곧 아빠가 됩니다. 부럽네요. 저는 가족이 없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릴 적 부모를 잃고 홀로 살아왔다는 이야기, 외로움에 익숙해져 버린 삶, 사랑받고 싶다는 간절함. 저는 그날 밤 제 인생 최악의 선택을 했습니다. 리나 씨, 저도 외롭습니다. 호텔 방으로 돌아가는 길, 우리는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아내를 배신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잊자. 단 한 번의 실수였어. 명숙이한테 절대 들키면 안 돼. 하지만 운명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돌아온 지 2달 후 회사 팩스로 한 장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태훈 씨, 저 임신했어요. 리나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화장실에서 토했습니다. 아내는 배가 불러 힘들어하고 있었고 저는 싱가포르에도 아이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을 스친 생각은 비겁하고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둘 다 지킬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35년간 이어질 지옥 같은 이중 생활의 시작이요. 1989년 3월 저는 2명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한국에선 장민호, 싱가포르에선 장준회의. 태훈아, 우리 아들 닮았지? 코가 똑같아.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명숙이가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갓 태어난 민호를 안았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엔 일주일 전 싱가포르에서 태어난 준회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똑같이 작고 똑같이 울던 아기. 여보, 괜찮아? 안색이 안 좋은데.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저는 도망치듯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이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나는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하지만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이미 2명의 여자가 제 아이를 낳았고 저는 둘 다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리석게도 말이죠. 회사는 다행히 싱가포르 지사와 자주 교류하는 부서였습니다. 저는 매달 최소 한 번은 출장을 갔고 리나와 준회의를 만났습니다. 태훈, 준회의가 오늘 처음 옹알이했어요. 아빠, 언제 다시 와요? 그들을 볼 때마다 죄책감과 책임감이 교차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오면 여보, 민호가 오늘 처음 뒤집기 했어. 아빠 안아줘. 똑같은 풍경이 반복되었습니다. 제 인생은 K631 싱가포르행과 K632 서울행 사이를 오가는 끊임없는 왕복이 되었습니다. 더 끔찍한 건 시간이 지나면서 이 이중 생활이 익숙해졌다는 겁니다. 1995년 저는 과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장 과장, 이번에 싱가포르 상주직 어때? 2년 계약인데. 본부장의 제안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거절했죠. 죄송합니다. 가족이 있어서. 그렇지. 장 과장 아들이 이제 초등학생이지? 네, 그래서요. 저는 절대 한국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명숙이와 민호를 버릴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싱가포르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리나와 준혜이도 제 가족이었으니까요. 제 통장은 두 개였습니다. 하나는 명숙이 이름으로, 하나는 제 이름으로. 매달 제 월급의 60%는 한국 가정에 40%는 싱가포르로 송금했습니다. 여보, 요즘 회식이 많네. 부장님이 새로 오셔서 어쩔 수 없어. 거짓말은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태훈, 이번 달은 좀 힘들어요. 준혜이 학원비가. 알았어. 다음 주에 보낼게. 싱가포르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03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여보, 민호가 중학생 되니까 공부방을 따로 만들어줘야 할 것 같아. 이사 가면 안 될까? 명숙이의 제안이었습니다. 이사?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라 계속 얘기했잖아. 이 집은 너무 좁아. 저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이사를 가면 보증금이 필요하고 그러면 제 예금을 명숙이가 알게 될 텐데. 알았어. 그런데 지금은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조금만 기다려줘. 또 기다리라고? 5년째 기다리고 있잖아. 명숙이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같은 해 싱가포르에서도 아빠 친구들은 다 아빠랑 같이 살던데 왜 우린 아빠가 한 달에 한 번만 와요? 준혜이가 물었습니다. 이제 중학생이 된 아들은 점점 더 많은 걸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일이 바빠서 그래. 일이 그렇게 바빠요? 다른 아빠들은 매일 오는데? 준혜이야. 아빠는 우리가 싫은 거죠? 그래서 한국에만 있는 거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리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태훈, 우리 결혼해요. 진짜로. 뭐? 준혜이한테 정식 아빠가 되어줘요. 서류상으로라도. 저는 당황했습니다. 결혼? 이미 한국에 아내가 있는데? 리나, 그건. 알아요. 어려운 거. 하지만 준혜이를 생각하면 결국 저는 2004년 싱가포르에서 리나와 비밀 결혼을 했습니다. 한국에는 신고하지 않고 싱가포르에서만 유효한 혼인신고였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법적으로 중혼 상태가 되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두 아내가 마주치는 꿈, 아이들이 진실을 알게 되는 꿈. 여보, 요즘 잠꼬대가 심해. 괜찮아? 응,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 저는 매일 밤 술을 마셨습니다. 그래야만 잠들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은 멈춰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5년 제가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 현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나 한국 대학 가고 싶어요. 준혜이가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한국? 왜 갑자기 한국?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물었습니다. 손에 쥔 포크가 덜덜 떨리고 있었죠. 아빠가 한국 사람이잖아요. 저도 한국어 잘하고 한국 문화 배우고 싶어요. 연세대 경영학과 지원하고 싶어요. 21살이 된 준혜이는 또렷한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준혜이야, 싱가포르 대학도 좋잖아. 왜 굳이 한국까지? 아빠도 한국에 계시니까 가까이 있고 싶어서요. 이상해요? 아들이 아빠랑 같이 살고 싶다는 게? 리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태훈, 좋은 기회잖아요. 준혜이가 한국에 가면 당신도 자주 볼 수 있고. 안 돼. 저는 너무 크게 소리쳤습니다. 준혜이와 리나가 깜짝 놀라 저를 쳐다봤죠. 왜 안 돼요, 아빠? 그냥 안 된다고. 싱가포르에서 공부해. 저는 식탁을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에서 잤습니다. 집에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상처받은 눈빛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준혜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16년 3월 그는 연세대학교 경영학과에 합격했습니다. 아빠, 합격했어요. 한국 가요.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아들의 목소리에 저는 욕실로 뛰어가 토했습니다. 끝났다. 이제 끝이다. 명숙이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보, 괜찮아? 무슨 일 있어? 아니야. 체한 것 같아. 저는 물을 틀어놓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35년간 지켜온 거짓의 성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준혜이가 한국에 온 건 2016년 8월이었습니다. 아빠, 저 인천공항 도착했어요. 마중 나오시는 거죠? 아, 그게 아빠 갑자기 회의가 잡혀서. 회의요? 아들이 유학 오는데요? 미안해, 준혜이야. 내일 꼭 보자. 저는 전화를 끊고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저는 집에서 멀지 않은 회사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집에서 차로 20분 거리였죠. 하지만 갈 수 없었습니다. 준혜이를 맞이하러 공항에 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보, 저녁 뭐 먹고 싶어?
오늘 민호도 온대. 명숙이가 전화했기 때문입니다. 응, 뭐든 좋아. 저녁 때 볼게. 저는 두 통의 전화를 번갈아 보며 무너졌습니다. 한 아들은 공항에서 저를 기다리고 한 아들은 집에서 저를 기다리고 그날 밤 저는 준혜이 대신 민호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빠, 나 취업 준비 힘들어. 요즘 경쟁률 진짜 미쳤어. 그래, 힘내라 아들. 아빠는 좋겠다. 옛날엔 취업 쉬웠잖아. 저는 대답 대신 소주잔을 비웠습니다. 같은 시각 준혜이는 신촌의 작은 고시원에서 혼자 컵라면을 먹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준혜이를 만났습니다. 아빠, 한국 정말 좋아요. 그런데 아빠 집에는 언제 갈 수 있어요? 아빠가 어디 사는지도 몰라요. 제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아빠 집은 지금 리모델링 중이야. 나중에 데려갈게. 리모델링이요? 그럼 아빠는 어디서 자요? 회사 기숙사에서 자.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았습니다. 그럼 회사 기숙사는 보여줄 수 있어요? 거기는 외부인 출입이 안 돼. 준혜이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아빠, 저한테 뭔가 숨기는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아빠가 왜 숨겨?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2017년 어느 날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에 민호 친구들이랑 홍대에서 만나기로 했대. 우리도 같이 갈래? 홍대? 왜 갑자기? 민호가 취업 준비하면서 스트레스 받으니까 친구들이랑 놀라고 했어.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준혜이도 홍대 근처 연세대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나는 야근해야 할 것 같아. 아이고, 또 야근? 요즘 너무 야근 많은 거 아니야? 어쩔 수 없어. 프로젝트 때문에. 저는 그날 밤 홍대를 피해 강남으로 갔습니다. 혹시라도 마주칠까봐. 하지만 운명은 그렇게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2018년 봄 민호가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아빠, 나 삼성 붙었어. 그래, 우리 아들 대단하네. 가족 외식 자리에서 명숙이가 말했습니다. 이제 민호도 직장인 됐으니까 자취 알아봐야겠다. 회사 근처로. 강남 쪽이 좋을 것 같아. 엄마,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준혜이도 이제 대학 3학년, 신촌에서 자취 중이었습니다. 두 아들이 서울 안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여보, 당신은 왜 표정이 그래? 아들 취업했는데 기뻐해야지. 아, 기쁘지. 당연히 기쁘고 말고. 저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그날 밤 준혜이한테서 카톡이 왔습니다. 아빠, 저도 인턴 합격했어요. 한국에서 취업하고 싶어요. 계속 한국에 있을게요. 저는 핸드폰을 던져버리고 싶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태훈, 언제 와요? 국경 봉쇄됐는데. 리나가 울먹이며 전화했습니다. 미안해. 지금 출장을 갈 수가 없어. 우리 1년 넘게 못 봤어요. 준혜이도 당신 보고 싶어 해요. 알아. 나도 보고 싶어. 조금만 기다려줘. 전화를 끊고 나니 명숙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재택 근무 좋지? 매일 집에 있으니까. 우리 이렇게 같이 있는 거 몇 년 만이야? 저는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러니했습니다. 코로나가 저를 한국에 가둬버린 덕분에 명숙이와는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싱가포르에서는 엄마가 아파요, 아빠. 아빠 없이 혼자 너무 힘들어하세요. 준혜이의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화장실에 숨어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2023년 드디어 국경이 열렸습니다. 여보, 이번에 싱가포르 출장 가면 선물 사올게. 응, 조심히 다녀와. 명숙이는 의심 없이 저를 배웅했습니다. 30년 넘게 반복된 일상이었으니까요. 싱가포르에 도착했을 때 리나는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태훈, 그녀가 제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미안해, 리나. 정말 미안해. 그날 밤 준혜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저 한국에서 계속 살고 싶어요. 여자친구도 생겼어요. 한국 사람이에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여자친구? 네,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요. 아빠 집으로 데려가도 돼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아빠, 이번 주 토요일에 여자친구 집에 인사드리러 가요. 아빠도 같이 가세요. 준혜이의 전화였습니다. 토요일? 그게, 아빠, 제발이요. 저 진짜 이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아빠가 같이 가주셔야 돼요. 저는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같은 날 명숙이가 말했습니다. 여보, 토요일에 민호 여자친구네 집에 인사 가기로 했어. 같이 가야지? 토요일?
나 그날 출장? 또 아들 중요한 날인데. 명숙이가 처음으로 화를 냈습니다. 30년 넘게 당신 뒷바라지 했는데 아들 결혼 상대 부모도 못 만나? 이게 말이 돼? 미안해. 정말 중요한 출장이야. 중요한 출장? 아들보다 회사가 더 중요해?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정했습니다. 준혜이한테 진실을 말해야 해. 다음 날 저는 준혜이를 불러냈습니다. 해화동의 한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아빠, 왜 그렇게 심각해요? 준혜이야, 아빠가 할 말이 있어. 저는 떨리는 손으로 커피잔을 잡았습니다. 사실 아빠는 그 순간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준혜이야, 여기 있었네?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25쯤 돼 보이는 환하게 웃는 여자였죠. 아, 수진아, 왜 왔어? 오빠가 아버님 만난다고 해서 인사드리려고요. 그녀가 제게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저는 장수진이라고 합니다. 장수진?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장씨? 네, 아버님도 장씨시잖아요. 우리 같은 성이에요. 그런데 수진이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아버님,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요? 혹시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명숙이었습니다. 여보, 민호가 여자친구 데리고 집에 온대. 빨리 와. 지금? 응, 갑자기 시간 됐다고. 어차피 주말 전에 미리 보는 것도 좋잖아. 전화를 끊는 순간 수진이 말했습니다. 아버님, 전화 받으세요. 어머님이신가 봐요? 아, 응. 제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 준혜이야, 아빠 갑자기 일이 생겨서 다음에 얘기하자.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빠, 무슨 일인데요? 미안하다. 저는 카페를 뛰쳐나왔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는 내내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제발 다른 사람이길. 집 앞에 도착했을 때 거실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아빠, 민호가 웃으며 저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안녕하세요, 아버님. 저는 장수진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얼굴, 똑같은 목소리. 1시간 전 해화동 카페에서 봤던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여보, 왜 그래? 수진이한테 인사해. 명숙이가 이상하다는 듯 저를 쳐다봤습니다. 제 입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저희 아까 카페에서 뵀죠? 인사도 못 드리고 가셔서. 수진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뭐, 아까 봤어? 민호가 의아해했습니다. 응, 아까 해화동에서 우연히. 그런데 신기하다. 준혜이 오빠 아버지랑. 그 순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아빠, 아까 왜 그렇게 급하게 가셨어요? 수진이가 아버님 찾다가. 준혜이였습니다. 시간이 멈췄습니다. 거실에 있던 모든 사람이 굳었습니다. 형? 민호가 준혜이를 쳐다봤습니다. 누구세요? 명숙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준혜이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빠, 여기가 어디예요? 준혜이야. 잠깐, 지금 뭐라고 했어? 아빠? 민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아빠를 아빠라고 불렀어? 민호야, 진정해. 제가 말하려는 순간 명숙이가 소리쳤습니다. 당신, 지금 무슨 일이야? 이 사람은 누구야? 저는 장준혜이라고 합니다. 장태훈 씨의 아들이에요. 준혜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들이라고? 명숙이가 비틀거렸습니다. 말도 안 돼. 우리 남편은 아들이 하나야. 민호 하나라고. 어머니요? 준혜이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명숙이를 쳐다봤습니다. 아빠, 이게 무슨 일이에요? 여기가 어디예요? 준혜이야, 아빠가. 형, 당신 누구야? 우리 아버지한테 왜 아빠라고 불러? 민호가 준혜이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그만해. 제가 소리쳤습니다. 그만하라고. 둘 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여보, 설명해줘. 지금 당장. 명숙이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저는 무너졌습니다. 미안해. 모두에게 미안해. 그날 밤 저는 35년간 숨겨온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만난 리나, 준혜이의 출생, 이중생활, 비밀 결혼. 당신 미쳤어? 명숙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35년을 날 속인 거야? 엄마, 민호가 명숙이를 부축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쏘아봤습니다. 아버지 아니야. 당신은 내 아버지가 아니야. 민호야, 아빠는. 아빠 소리 하지 마. 당신은 거짓말쟁이야. 우리 인생을 망친 사기꾼이라고. 준혜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이 뭐였어요? 저는 뭐였어요? 수진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이만 가볼게요. 죄송합니다. 수진아, 민호가 불렀지만 수진이는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그날 밤 제 가족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지옥이 되었습니다. 명숙이는 다음날 바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이혼이랑 중혼죄로 고소할 거예요. 여보, 제발 한 번만. 한 번? 35년을 속인 사람한테 한 번을 더 줘요?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도 없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결의만 있었죠. 민우는 집을 나갔습니다. 아버지, 다신 연락하지 마세요. 전 아버지 없이 살겠습니다. 민우야, 아빠 말 좀. 30년간 같이 살았는데 전부 거짓말이었잖아요. 아버지가 출장 간다고 할 때마다, 야근한다고 할 때마다 전부 거짓말.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진심이었다고요? 우릴 사랑했다고요? 민우가 비웃었습니다. 사랑했다면 이렇게 속일 수 있어요? 아버지한테 사랑은 그냥 변명이었던 거 아니에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준혜이는 싱가포르로 돌아갔습니다. 아빠는 저한테 뭐였어요? 공항에서 준혜이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아들이지. 너는 아빠의 소중한 아들이야. 소중해요? 그런데 왜 숨겼어요? 왜 형이 있다는 걸 말 안 했어요? 그건 왜 한국에 아내가 있다는 걸 말 안 했어요? 왜 엄마한테 거짓말했어요? 준혜이가 울었습니다. 전 항상 궁금했어요. 왜 아빠는 우리랑 안 사는지, 왜 한 달에 한 번만 오는지, 친구들은 다 아빠랑 같이 사는데 왜 우리만 안 사는지. 미안하다, 준혜이야. 미안하다고 끝나요? 제 25년이 그냥 미안하다는 말로 끝나요? 준혜이는 등을 돌렸습니다. 다신 연락하지 마세요. 저도 형처럼 아버지 없이 살겠습니다. 회사에서도 소문이 퍼졌습니다. 장 과장이 이중생활했대. 헐, 진짜? 35년씩이나? 부인이 고소했다던데. 중혼죄로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과장님, 인사팀에서 부르던데요. 알았어. 인사팀장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장 과장님, 회사 이미지를 생각해서 사직서 쓰시죠. 제가 일은 잘했잖습니까? 이건 사생활 문제고. 사생활이 이 정도면 회사 문제예요. 거래처에서도 벌써 수군대고 있어요. 저 회사는 사기꾼도 채용하나 이러면서요. 조용히 나가주시면 퇴직금은 챙겨드릴게요. 저는 30년 다닌 회사에서 쫓겨났습니다. 2024년 7월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 장태우는 1989년부터 2024년까지 35년간 이중 생활을 했으며 2004년에는 싱가포르에서 중혼까지 했습니다. 검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는 명백한 중혼죄이며 두 가정을 기만한 중대한 범죄입니다. 변호인, 할 말 있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제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피고인은 두 가정 모두를 책임지려 했습니다. 비록 방법이 잘못되었지만 악의는 없었습니다. 악의가 없다고요? 명숙이가 방청석에서 소리쳤습니다. 35년을 속인 게 악의가 아니면 뭐예요? 35년을 정숙하시기 바랍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명숙 씨, 35년간 당신을 속여서 죄송합니다. 리나, 당신도 속여서 미안합니다. 방청석에서 리나가 울고 있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재판을 보러 온 것이었죠. 민호, 준혜이, 아빠가 잘못했다. 너희들을 이렇게 아프게 할 줄 몰랐어. 지금 와서 사과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민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제가 판사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두 가정을 지키려 했던 게 아닙니다. 변호사는 그렇게 말했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뭐라고요? 제 변호사가 당황했습니다. 저는 그냥 책임을 피하려 했습니다. 리나를 만났을 때 도망칠 용기가 없었고 명숙이를 배신할 용기도 없었습니다. 피고인, 그래서 둘 다 선택했습니다. 비겁하게도 말이죠. 저는 사랑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결정을 내릴 용기가 없었던 겁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두 가정을 다 지킨 게 아닙니다. 두 가정을 다 파괴했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발 저를 벌해 주십시오. 저는 벌을 받아야 합니다. 판사가 한참을 저를 쳐다보더니 말했습니다. 피고인 장태훈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합니다. 재판장님,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죄를 인정했으므로 집행유예 2년을 함께 선고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할 일이 아닙니다. 판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법적으로는 처벌을 면했지만 이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모두 잃었습니다. 가족, 신뢰, 명예, 그게 진짜 벌입니다. 재판이 끝나고 저는 법원 복도에서 명수기를 마주쳤습니다. 명수가, 이혼 서류는 변호사한테 전달될 거예요. 서명하세요. 알았어. 근데 명수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할 말 없어요. 그녀가 등을 돌렸습니다. 35년, 고마웠어. 진심이야. 명수기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35년 전에 했어야죠. 그녀는 그대로 걸어갔습니다. 리나도 싱가포르로 돌아갔습니다. 태훈, 우리도 이혼할 거예요. 리나, 준혜이가 원해요. 당신 성을 버리고 싶대요. 더 이상 장씨로 살고 싶지 않다고. 나도 이제 당신을 용서할 수 없어요. 한국에 가족이 있다는 걸 알았다면 난 당신을 붙잡지 않았을 거예요. 미안해, 리나. 미안하다는 말 이제 듣기 싫어요. 그 말 때문에 35년을 헛살았으니까.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을 때 제 손이 떨렸습니다. 2번, 2개의 이혼 서류. 한국에서 하나, 싱가포르에서 하나.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나는구나. 집도 잃었습니다. 재산 분할로 명수기한테 집이 넘어갔으니까요. 직장도 없고 가족도 없고 친구들도 등을 돌렸습니다. 태훈아, 미안한데 우리 이제 연락하지 말자. 왜? 너 때문에 우리까지 수군거려. 장태훈이랑 친한 사람들도 다 사기꾼 아니냐고. 미안해. 하지만 우리도 살아야 하잖아. 저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작은 고시원에서 혼자 라면을 끓여 먹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35년 전 그날, 싱가포르 공항에서 리나를 처음 봤던 그날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때 제가 안 됩니다라고 말했다면, 그때 제가 명수기한테 솔직하게 말했다면, 하지만 후회는 언제나 늦습니다. 2024년 12월, 저는 이 이야기를 글로 쓰기로 했습니다. 누군가에게 경고하기 위해서요. 절대 저처럼 살지 마세요. 숨기고 사는 삶은 언젠가 반드시 들통납니다. 그리고 그때의 대가는 생각보다 훨씬 무섭습니다. 어제 민우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지, 저 결혼합니다. 수진이랑은 안 됐지만 다른 사람 만났어요. 연락 주셔도 안 받을 겁니다. 그냥 알려드리는 거예요. 저는 울었습니다. 제 아들의 결혼식에 갈 수 없다는 게, 아버지라는 이름을 빼앗긴다는 게 이렇게 아팠습니다. 오늘 아침 준혜이의 SNS를 봤습니다. 뉴 라이프, 뉴 네임, 노모라이즈. 그는 성을 바꿨더군요. 더 이상 장씨가 아니었습니다. 제 아들들은 이제 제가 없어도 살아갑니다. 아니, 제가 없어야 더 잘 살아갑니다. 이게 제가 받는 벌입니다. 법이 주는 벌보다 훨씬 무거운,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께 말하고 싶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한다면, 책임을 피하려고 사람을 속인다면 그건 언젠가 반드시 들통납니다. 그리고 그때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저는 이제 62입니다. 남은 인생을 혼자 살아갈 겁니다. 아무도 제 전화를 받지 않고, 아무도 제 생일을 기억하지 않고, 아무도 제 죽음을 슬퍼하지 않을 그런 삶을 살아갈 겁니다. 이게 제가 선택한 대가입니다. 아니, 제가 선택을 미룬 대가입니다. 당신은 제발 저처럼 살지 마세요. 양심을 속이고 사는 삶은 결국 자기 자신을 파괴합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경고가 되길 바랍니다.